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열풍이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방배동과 서초동을 연결하는 장지터널을 착공한 이후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인데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3구역입니다. GS건설은 방배 3구역에 들어서는 방배 에코자이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고요. 방배 5구역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방배 6구역은 시공사를 선정 앞두고 있는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가시화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요. 또 가격은 그만큼 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알려드릴게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민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이제 그 뉴스를 보시게 되면 네. 뭐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아파트 물량이 많아지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PPT 화면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설명해 자, 주시죠. 보시면 이제 전국 주택 건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나오면서 우리가 그 7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히 분양 시장이 좋아지면서 인허가에 대한 접수가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입주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물량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공급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투자하려고 들어갔는데 미분양이 나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밀려왔다가 쭉 밀려왔다가 지금 자칫하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작년 대비 뭐 인허가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주택의 유형별로 봐가지고 아파트가 뭐 한 35.8 그러면은 상당히 숫자가 커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인허가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작년 대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도 지금 7월 달 말 기준으로 6만 3천, 실제보다 부동산 시장이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의 어떤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방 쪽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 쪽에서도 중심부, 강남 중심부 외에 다른 지역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을 때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주고 사시게 되면 나중에 자칫하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수도권 자체도 전월보다 지금 좀 감소하고 뭐 증가하고 지방 쪽에 늘어나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미분양이라는 물건들이 지금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물건을 좀 주시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신화선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부동산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모시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번호는 02797-0300번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 상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지금 강동구 그 암사동에 네. 그 롯데캐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40평 살고 있는데요. 네. 그거 매도 시점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네. 34평 매수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네. 상담받고 싶어서요. 그럼 이제 거주하고 계신 강동 롯데캐슬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하시고 이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 네네. 기자촌으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네. 이제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네. 선수촌 아파트를 사서 가면 어떻겠냐? 요거를 좀 물어보시는 네네. 거죠? 네, 지도 네네.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네.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있는데 여기 지도를 좀 키워가지고 제가 좀 살펴볼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어, 우리 뭐 이제 지금 이쪽 지역이 사실은 지금 옆에 하남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 롯데캐슬 퍼스트나 지금 현재 팰리스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지는 아파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여기 전체에서 현재는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뭐냐면 네. 신축으로 지어졌고 2007, 8년도에 지어졌고 새 거고 또 지금 들어가는 아파트랑 같이 좀 달려가고 있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서 네.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막 이러진 않고 또 여기에서 이주 세대가 있다 보니까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주 세대에 의해서 올라가고 더 올라갈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네. 투자용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들 조금 올라가듯이 얘도 좀 올라가는 줍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네. 옆에 하남이 있다 보니까 하남 미사로 지금 신축으로 많이 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다 네. 다산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자꾸 글로, 왜냐면 여기 강남 나오는 거 20분이면 나오니까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신축들. 오히려 거기가 이제 3, 4천씩 프리미엄이 붙고 이러고 있는데, 뭐 하남은 네. 이미 2억이 붙었죠.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걔네들 때문에, 왜냐면 바로 옆이 하남이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투자용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면 올해 말쯤 그냥 네. 팔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파는 건 맞는데 네. 이걸 팔고 어디 가시든지 간에 이 물건에 대한 매도 타이밍은 좀 더 있어도 돼요. 이주 세대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전철도 네. 있고요. 그죠? 그리고 네네. 매도 타이밍을 지금 현재 올해 말쯤에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년 초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주 세대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네. 주변에서 이주하게 되면 가격이 확 2, 3천만 원에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바라볼 수 있고 전철도 있고,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아도 되고 좀 기다려봐도 되고, 대신에 집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가시고 싶어 하는 곳 자체가 지금 뭐 네.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네. 아파트가 상당히 위치가 좋죠. 우리가 옆에 이제 공원도 있고. 지금 몇 네. 평을 보신 거죠? 34평이요. 34평. 지분이 네.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재건축 한다 그러니까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 음. 아이들이 좀 크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교육 교육? 환경이라든지,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아, 예. 교육은 지금 살고 계신 것도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33평 매매가는 얼마 보셨어요? 한 9억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같아가지고, 최근이 아니라 1년 전이랑 가격 많이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예, 매수 그래서, 타이밍은 좀 놓치셨어요. 작년에. 그쵸. 예, 예. 한 1억 네네. 오르기 전에 그때 사셨어야 네.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네.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네, 너무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 하수도 네네. 뭐 이게 다 상해 있어요. 녹물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네. 정수기, 연수기를 달고 살아도 조금 어려운 곳이에요. 특히 아기들 데리고 들어가서 살기가.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억 몇 천대, 34평이면 지분이 보통 어, 꽤 조금 있어요. 아주 적진 않아요. 지금 여기가. 네. 그 18평, 뭐 2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작진 않아요. 그러니까 20평 넘어가지고 그냥 좋은 계산으로 했을 때 한 27평 정도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시공사가 붙어갖고 더 디테일한 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용적률과 나중에 찾아먹을 용적률과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평당 3,400골이 돼요.
그럼 이게 네. 기준에서 3,400이면 사실은 센 거죠, 가격이. 그죠? 네. 헬리오시티 같은 게 2,600대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새로 지어졌을 때 프리미엄까지 지금 많은 돈을 9억 4천을 주고 들어가서 이 물건을 9억 4천으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권리가액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8억이 될 수도 있고 뭐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좀 주고 사는 그림은 확실한 거거든요. 그럴 거면 네. 일반 분양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얘가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있다가 한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도 나쁘진 않은 거죠. 사실은 10년 동안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되면은 네. 분양도 네. 아파트 시장도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 시장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3,400이면 조금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작은 돈을 다르게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강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호재나 이제 이주 수요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이어갈게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지금 그 동대문구 답심리동 두산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전동 11주구 네, 그 롯데캐슬을 분양받았어요. 아니 저기 18년 6월 입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거기를 입주하려면은 네, 지금 이제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 네네. 롯데캐슬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두산 아파트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네. 네, 지금 몇 평을 보유하고 계시죠? 42평입니다. 42평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산 아파트 매도 시기 알아볼 거고요. 롯데캐슬 향후 전망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이제 40평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거주하시면서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던가요?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주변 환경은 바로 옆에 그 자이가 지금 재개발 지금 추진 들었으면서 중이고요. 지금 현재 점점 공사. 좋아지고 있죠. 네네, 동네가. 점점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답심리 두산 아파트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지금 롯데캐슬을 받으셔가지고, 어느 쪽에서는 이제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있으신 건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말씀하신 아파트 주변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주변이. 그죠? 그러니까 네. 동네가 예전보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네. 가지고 계신 40평대가 지금 매가가 어떻게 되세요? 자, 확실한지 모르지만 4억 한 8천에서 그렇죠. 5. 4억 8천에서 5. 굉장히 저렴하죠. 네네. 굉장한 실속주의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심리동이 사실은 수요자의 레벨이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환경이 좋아지면서 주변이 자꾸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이 발전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땅의 매가가 감정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자의 레벨이 점점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개발의 기본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현재 모습으로 조금 찌글찌글했다가 이제 예뻐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40평대에 4억이나 5억이면 굉장히 실속 있는 아파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누군가도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18년도에 입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네. 갈수록 이 아파트는 크게 가격이 많이 막 오르진 않지만 이 전릉동이나 이 근처의 개발로 인해 갖고 주택이 부족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매가 자체가 현재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이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편안하실 때 매도를 미리 하시고 전세료 깔고 앉아 계셨다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전철도 가깝고 살기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지만 40평이라 또 4억 5억을 주고 40평대를 다심리에 와갖고 매수하는 매수자의 수요층은 굉장히 얄팍해요. 수요자의 레벨이. 그래서 레벨이 아니라 수요자층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수요자가 그렇게 막 없어가지고 못 팔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물건, 새로 하신 물건은 어차피 들어가시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이 물건에 대한 매도는 수요자가 있을 때 잘 적당히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시적 2주택이 3년이니까 3년을 하셔도 되고 지금 주변에 내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올해 반이나 내년 초쯤.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관리 처분해서 이주한다. 그럼 그때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산 아파트 인근에 이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세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저기 서울의 그 마포구 대흥동 마포 태영 아파트 24평을 네, 올해 5월 달에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전세를 줬고요. 네. 예, 근데 올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서 예, 이 음, 아파트 전망이 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세 끼고 이제 투자용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네. 거예요. 얼마에 네. 매수하셨죠? 예, 4억 4천이요. 4억 4천이고요. 지금 5월 달에 매수하셨다고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태용 아파트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달이면 이제 5, 6, 7, 8.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되는데 너무 궁금하셨구나. 제가 예, 지도 좀 보면서 비쌀 때 설명드릴게요. 사서요. 예, 네? 예, 예, 예. 네, 예. 네. 네.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네. 이제 사시자 마시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원래 네. 부동산은 기다림인데 이제 아, 혹시나 뭐 어떻게 잘못될까 봐. 자, 네. 주변에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마포 태영 아파트. 지금 이제 전철역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레미안 마포 리보엘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들이 지금 7억대 가고 있죠. 요 근처가 전부 다 그죠? 예, 예. 예,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공덕동이라든가 이런 그 마포 이런 데의 특성이 뭐냐면 신축 아파트는 편의시설이 있고 구축 아파트는 편의시설이 없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0평대 아파트가 8억이다 그러면은 이게 신축 아파트다 그러는데 구축 아파트가 뭐 한 6억 간다 그래서 얘가 2억 차이가 나고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와 이거의 그 수요자층의 차이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네. 자금이 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가는 주택이고 얘는 사고 싶어서 니즈가 숨어 있어서 난 저 집에 꼭 살고 싶어라는 수요자층이 탄탄하게 있다. 이렇게 좀 공덕동은 일단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이 마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주변이 지금 예전과 다르게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25평 아파트가 7억대를 넘어서고 있는 입장인데 마포 태영 아파트 4억 4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지금 올라갈 네, 네.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부동산은 비과세 받으시려면 2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실거주 요건은 없지만 2년 가져가셔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 놔두셔도 큰 문제 없이 아파트 가격 빠지지 않고 좀 올라갈 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태형 아파트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희 중랑구 그 면목동 두산 아파트요. 네. 그거 32평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오래된 아파트긴 해가지고요. 네. 그것 좀 상담하고 싶어서요. 네, 지금 두산 아파트 32평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주용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실거주하면서 아, 실거주하면서 차익 네. 보실 생각이시고요. 그럼 최근 네네. 거기 시세가 어떻게 되죠?
32평대는 평균 4억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산 아파트 매수 전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되게 예쁘신데 혹시 많이 어리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시구나.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사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 요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예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앵커분 네. 말씀하실 때 내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네, 네. 도로 쪽에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헉,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가 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지역인데 요게 1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길게 늘어선 거예요, 1000세대가.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1000세대가 길다 보니까 그냥 큰 단지는 아니고 그냥 조그만 단지 중에 하나다. 근데 앞에 보면 여기 홈플러스가 있어요. 홈플러스. 그 네. 전철역도 뭐 사가정역도 옆에 7호선이라 상당히 좋죠. 강남에 넘어가기가. 그래서 그냥 가격으로 봤을 때 95년 정도에 지어진 주택으로 봐서 지금 30평대 4억대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30평대 4억대 사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나홀로 아파트도 7호선 라인으로 찾다 보면은요, 주택 굉장히 가격대가 세요. 이것은 상당한 실속주의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실거주 하시면서 주거 비용을 줄여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누릴 수 있다. 살기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익이 나는 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내가 실거주 해가지고 내 30평대를 내가 4억 몇천 주고 살면서 누리고 있긴 좋은데 그 4억 몇천이 5억이 가거나 1억에는 쉽지 않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투자용보다는 실거주, 실속주의형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옆에 아이파크가 돌아와도 네.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아이파크가 더 많이 가격대가 얘 네. 가격을 올려주진 않죠. 그래요? 아이파크가 들어와도. 얘는 얘니까. 현실적으로. 네. 아파트가 개발됐을 때 1000세대, 2000세대 한 보통 1만 세대가 들어선 거를 우리가 미니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네. 미니 신도시. 그러면 5000세대씩 두 동이 들어서게 되면은 상당한 신도시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요 1000세대에다가 아이파크가 몇 세대 들어가죠? 1500세대 정도. 1500세대. 1500세대. 예, 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살기가 좋아져요. 아이파크가 들어가면 주변이 좀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제 없었던 편의시설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내가 살기가 좋아지는 거고, 얘가 가격이 팍 오르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수요자층만 봤을 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면목동의 두산 아파트 거주하시기는 이제 무난할 것 같지만요. 이제 많은 시세 차익이나 투자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은 참고하고 매수에 임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 이제 문자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96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한강변 지역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한강변 지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데 또 이제 매수 타이밍까지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점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한강변이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꼭 개발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좀 편안하게 관광으로 연결을 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투자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재개발을 물어보시는 건지 재건축을 물어보시는 건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한강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작은 금액으로 투자 들어가는 곳들은 이렇게 한강변이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광진구 쪽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동대교나 청담대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개발되는 거 한전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재건축으로 가자고 하면 바람 투자가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1등으로 치자면 압구정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냥 현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은 소액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광진구라든가 아니면 자양 사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들어간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동네가. 지금 뭐 지역주택조합을 내가 물건으로 갖고 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용강동 쪽에 또 이제 투자할 만한 데가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주변이 다 아파트라서 소액 투자는 그 정도가 괜찮다고 보시고, 재건축으로 가시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광범위하니까 다음번에 질문 주실 때 어디라고 딱 집어서 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강변 지역 투자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자 사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 시건국에서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입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1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세미나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실거주 주택하고 네. 수익형하고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요.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게 뭔가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세미나에 오시면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부동산 방향 설정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